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어젯밤 이제 9시 반에 미국 CPI 물가가 발표되면서 사실 서프라이즈가 됐었죠.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금리도 많이 상승을 했고 증시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한 5.5% 하락을 했었고요.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이면 예상을 했겠지만 결국 지금 내려오는 게 1파, 2파, 3파? 이제 3파가 이제 하락할 구간이기 때문에 큰 하락이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이때부터 이미 10파가 시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단기 반등 정도야 살짝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기나긴 하락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A파만큼 최소한은 하락할 테니까 절반 정도는 왔다 하락이. 근데 이제 사실 절반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목소리 때문에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 추석 딱 연휴 시작할 때부터 이게 몸살 때문에 되게 몸이 안 좋았어서 계속 쉬었었는데 아직까지 좀 몸이 좋지가 않네요. 이게 코로나는 아닌데 제가 요즘 계속 바빴어서 그런지 일단 몸이 안 좋아서 좀 오늘은 좀 진행을 빨리 하고 이제 개별적인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 이제 애플만 제가 좀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 최대한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 초반 좀 낙폭이 좀 컸었다가 조금은 되돌리면서 끝이 났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한 1.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 한 3,900억 정도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있었고 기관은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천억 매수, 외국인은 거의 보합 정도였고요. 기관이 약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죠. 개인이 한 4.4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수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매도하면서 그냥 1,000억 정도 매수 포지션이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한 9천억 정도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추세가 이제 지속되냐 마냐가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초부터도 개인만 사고 있는 장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2015년만 봐도 수급 상당히 좋지 않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밸류에이션 쪽부터 보죠. 밸류에이션 이제 그냥 오늘은 바로 이제 LD갭 같은 경우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계속 고평가 상황이죠.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증시는 많이 빠졌지만 LD갭상 고평가, 패드 모델 상으로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지난주 영상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긴 시결 봐도 LD갭이나 패드 모델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봐도 사실 둘 다 고평가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같이 가다 이격 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엔 미국이 훨씬 더 내려와 있죠.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다. 그래서 낙폭이 날 때도 최근 들어서 미국이 훨씬 많이 빠지죠. 반등도 미국이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전 낙폭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폭이 크니까 반등도 크지만 낙폭이 더 커진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일드갭 둘 다 고평가지만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고 패드 모델로 봤을 때도 둘 다 고평가지만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뭐 추석 연휴 때문에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9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상당히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너무나 높은 레벨인 거는 증시의 계속 부담 요인이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뭐 결국 살짝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 끝이 항상 증시가 좋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고요. 뭐 코스닥은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액 전용 경기비는 이제 계속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죠.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도 이제 모멘텀은 확실히 약화되고 있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도 인플레이션 감안을 안 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까지 사실 감안하면 훨씬 더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한국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 넘었다가 둘 다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더 안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 이동평균선 여전히 넘어가 있어서 안 좋아 보이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고 50일 이동평균선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하일드 같은 경우에 이 영업일에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넘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증시 급락을 하면서 뭐 그 다음에 뭐 주택 관련된 거랑 뭐 부동산 뭐 금 관련된 건 오늘은 뭐 차트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뭐 CPI 얘기를 하다 말았죠.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뭐 120달러까지 갔다가 뭐 90달러 근처까지 오면서 뭐 80까지도 내려왔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 90에서 유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약 8%에서 8.1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월 미국 CPI가 8.3 나오면서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해버렸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수치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랑 식료품 같은 경우 같은 이제 좀 변동성이 큰 항목을 이제 제거해서 보는 물가 지표인데 코어 CPI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전월 이제 5.9%에서 6.3%로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뭐 전월 대비로도 사실 높아졌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제가 저번 주 영상 올려드린 거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물가 관련된 부분은 뭐 좀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매크로 쪽은 사실 다 설명은 뭐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번 주 영상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좀 다른 기술적 분석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또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ATR 다 넘어가 있고요. 빅스도 다시 반등하면서 넘어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ATR 넘어갔고요. 빅스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제 위험 회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아무래도 10화 바닥까지는 제가 봤을 때 쭉쭉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화 바닥 됐을 때 이 실질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을 때 저는 좀 금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금이나 은이나 그런 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이제 그때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이제 나눈 값인데요. 이건 높을수록 증시가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다 컨버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입니다. 윌시어 5000을 M2로 나눈 것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윌시어 5000을 GDP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S&P를 주택 매매 가격, 주택 지수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낮다라고 말하기에는 높은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수치, 뭐 엄청 높다라고 우리나라는 말할 순 없겠지만 낮진 않은 수준이고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주택 매매 가격 서울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여기 레인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건데,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엄청 저평가 영역까지는 아니다. 엄청 고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고요. 뭐 결국 부동산도 어느 정도 고평가가 꽤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주식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데 부동산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지금.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중국 쪽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냥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M1 나누기 M2가 없을수록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다는 말이 결국 M1 나누기 M2 제일 낮을 때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뭐 지금도 사실 M1 나누기 M2가 낮아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상생 쪽이 많이 빠진 거지 상해 종합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소하려면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M1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했었죠. M1이 이제 돈을 찍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M1이 이제 그땐 증가가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증시도 다시 반등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 똑같이 이번에도 M1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다시 한번 이때처럼 돈을 풀게 되면 중국 물가가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돈을 풀으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될 거고, 돈을 안 풀자니 경기가 박살이 날 거고,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지금. 사실 뭐 저는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회색 코뿔소가 그냥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잘 알려진 위험인데 이게 언제 들이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들 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 근데 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얘가 나를 언제 들이박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저는 이제 곧 들이박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사실 이미 박혔는데 박힌 걸 모르는 거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쪽은 뭐 지난주 영상을 그때 자세하게 설명했기도 하고 뭐 달라진 게 없어서 그때 영상을 그냥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그냥 사실 기술적 분석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냥 증시가 이제 S&P를 먼저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S&P로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잠시만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여기까지가 1파고요.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바닥인 2009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트라이앵글로 여기가 5파까지 나오면서 기나긴 한 파동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 파동이. 그 다음에 이제 A파 하락, B파 상승, C파 하락으로 뭐 저는 끝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5파 고점을 친 이후에 여기가 A, B, C로 A파 빠지고 A, B, C로 B파 올라가고 1, 2, 3, 4, 5로 해서 C파가 끝이 나서 이 A, B, C가 큰 A를 저는 이룬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A, B, A고 여기 A고 B 이렇게 A, B, C가 B가 되고요. A, 작은 B, 1, 2, 3, 4, 5로 해서 작은 C가 돼서 A, B, C가 큰 B가 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딱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 잘 닿은 위치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고 변화일도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42일 변화일도 왔었고 여기가 26일도 오고 뭐 여기는 안 왔었나요? 여기는 안 왔었네요. 여기는 33이니까 여기는 아니었지만
이건 여기 저점을 하면 맞을까요? 아무튼 거의 뭐 여러 가지 변화일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일이 많이 오면서 아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뭐 이때 사실 제가 이때부터 해서 이때부터 시작이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선물 매도를 1차, 2차, 3차 하면서 여기서 대규모를 매도를 하면서 나스닥으로 저는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가져왔었고 한 여쪽에서 제가 선물 청산을 다 합니다. 이제 좀 그 당시에 52동평균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했다가 단기적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그냥 이때까지는 그냥 다시 반등할 때 기다리자 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뭐 한 요 정도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여기서 대규모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수익을 거두고 지금은 제가 뭐 청산은 안 하고 단기 반등 정도 하고 다시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결국 남은 파동이 그냥 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아마 1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C는 5파로 이루어지거든요. 1, 2, 3, 4, 5. 그래서 3이 꽤나 강력하게 오고 4 오고 5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인 거죠. 이 길이 A파의 하락 길이만큼은 보통 미니멈으로 빠지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최소한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빠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케이스다라고 했을 때 S&P가 어디 있죠? 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로 안 바꿨나 보네요. 이거는 S&P 같은 경우에 아마 뭐 1배면은 3,200까지 빠지고요. 2.5 이제 1.618이면은 뭐 2,500까지도 전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1배면은 거의 8,000까지 빠지고 1.618이면 뭐 4,400인데 뭐 4,400까지는 뭐 저도 좀 과하다라고 보고 뭐 미니멈 저는 한 8,00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오파가. 그러니까 A파만큼 빠진 게 그런 거죠. 결국 3,200과 한 8,000 정도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나 여기도 기준선 부근에서 결국 저항받으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현물 기준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 12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거의 여기 120분봉에서 200 이동평균 120 이동평균선 여기서 좀 지지를 보였었고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는 200이동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120이었구나. 여기 120일에서 거의 저항을 딱 잘 받으면서 구름대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애플을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애플 얘기하고 이제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하죠. 결국 애플 같은 경우가 이번에 대장주거든요. 저 이번 2009년부터의 상승에 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채널을 볼 때나 여러 가지 파동을 볼 때나 잘 맞는 게 저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애플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렇게 채널을 그어도 명확하죠. 이 채널 딱 고점 명확하고요. 이 채널을 그어도 너무나 명확하게 고점이 잘 맞죠. 고점 기준선까지도 딱 잘 맞았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애플은 채널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겨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A판 거고요. A, B, C로 B판 거고요. 이게 1, 2, 3, 4, 5로 해서 C파여서 이게 큰 A고 여기가 이제 A, B,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큰 B가 나오고 C의 1의 하락 이후 C의 2의 반등 그 다음에 C의 3의 하락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채널링을 본다고 쳐도 생각보다 많이 빠져야 되겠죠. 결국은 저는 쭉쭉쭉쭉 빠지고 보통 3파는 이 채널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깨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꽤나 긴 하락이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영업일로 보더라도 애플로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여기까지 하락했던 게 114일이었고요. 반등했던 B파 같은 경우가 영업일 기준으로 43일 정도였습니다. 보통 A 하락 정도까지 C 하락이니까 미니멈 영업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 게 20일이라고 치면은
뭐 약 거의 한 100일 정도는 남았다. 영업일 기준으로. 그럼 5달 정도는 최소한 저는 더 빠진다. 라고 보고요. 그냥 나스닥으로 보면 조금 더 길죠. 나스닥으로 보면 나스닥이 좀 하락을 더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나스닥으로 본다고 치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143일 정도, 반등이 42일 정도, 좀 하락이 더 길 수도 있다. 나스닥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은 고점이 여기고 이제 코스피는 고점이 여기인데 저는 이제 코스피 200 고점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B파 반등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1, 2, 3, 4, 5로 C파 해서 큰 A였다고 보고요. 그냥 B가 좀 짧긴 한데 그냥 이게 그냥 B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B 다음에 이렇게 C로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 뭐 꽤나 긴 하락, 뭐 거의 저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사실 다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낙폭 정도만 더 클 뿐, 뭐 저는 뭐 특별하게 다른 모양은 아니어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뭐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0 이동평균선이 좀 막혔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달 다시 뚫으려고 하는데 살짝 저항 받았다가 다시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도 그렇고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뭐 사실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 올라갈 때 1차적으로는 좀 빠지기 때문에 좀 지켜봤다가 실질금리 이제 반등하고 증시 이제 반등할 때 그때 저는 들어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뭐 상당히 반등폭이 컸는데 사실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었어요. 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이제 제가 저 얘기하는 이제 기억이 났네요. 이게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지금이 이제 C파라고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B파 다음에 C파가 이제 명확하게 딱 C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동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100% 확률로 뭐 100%라고 말하기는 뭐 사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100% 이제 보는 게 여기가 이제 4파거든요. 이제 큰 2009년부터 2021년 고점까지 했을 때에서의 4파인데 여기 4파 저점과 이 큰 A파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제 그은 이 채널에서 이 채널이 이제 깨지면,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 이 채널을 하회하면 이제 그게 확실히 C다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전저점을 일단 깨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무너진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도 이제 A파가 있었잖아요. A파가 여기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기서도 살짝 여기서 하회를 했다가 이제 페이크긴 했지만 결국 그 다음에 여기를 깨지고 나서는 쭉쭉쭉쭉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거가 깨지면 조금 더 확실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200 이동평균선이나 변화일이나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너무 명확하게 A, B 1, 2, 3, 4, 5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B고 지금이 일단 C인 거는 저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8천을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있다라고 치면은 정말 긴 파동에서 꼭 이제 이 2009년 파동 전에 정말 긴 거의 한 100년짜리 파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고점이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닷컴 버블 하락이 A파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금융위기 전까지가 B파고, 금융위기 하락이 C파였는데, 이때 이제 양쪽 완화라는 것 때문에 이 A파 하락에 비해서 이 C파 하락이 되게 작았었어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건 워낙 장기 파동이었던 것도 있고 이때 양적 완화라는 이제 좀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에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저번 주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양적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 병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미니멈 A파만큼은 빠진다. 그럼 미니멈 나스닥은 8천까지는 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4파 바닥까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4파 여기 바닥 근처까지. 저는 뭐 한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진 것까지는 보진 않고 여기 이제 언저리인 거죠. 결국 여기 언저리. 여기 안에서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 영역 안에서.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목 상태 때문에 제가 뭐 개별적인 종목이나 조금 스킵이 많았던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사실 증시는 방어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선물 옵션 강의도 올려놨는데 뭐 투기적인 목적으로 저는 뭐 투기적인 목적으로 합니다만 저는 뭐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이거니까 이제 경험도 많고 해서 하는 거지만 뭐 처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뭐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한 70% 정도, 80% 정도 해지하는 수준에서 해지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냥 주식을 들고 계신 것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